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돈을 버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 부자아빠 강아빠 2권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현금으로는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부자아빠 강아빠 2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ESBI 이 네 가지 사분면에서 나에게 들어온 돈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느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익 활동을 하든지 간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 상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봉급 생활자 같은 경우는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이거 역시도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내 직업을 스스로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에 봉급생활자하고 S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수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괜찮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같은 시간에 일을 했을 때 좀 더 수입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사업가 같은 경우는요, 내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 대신에 일을 해주는 사람들 또는 나 대신에 프로그램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시스템적인 수입이 나에게 매달 매달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로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영업자하고 사업가를 똑같이 그냥 사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적인 수입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투자 같은 경우는요. 내가 투자한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네 가지 사분면에서요. 이 왼쪽 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노동 수입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간에 갑자기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거나 하면 내 수입도 끊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동 수입이다 보니까 내가 노동 수입으로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 노동력이 남아 있어도 그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생기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내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산 수입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면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면에서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9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나눠 갖는 부의 총량은요, 전 세계 부의 총량의 5%를 95%의 인구가 나눠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짜 경제적인 자유가 되고 정말 큰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체 부를 5%를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 오른쪽 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5%의 인구가 95%의 부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세 수입, 자산 수입을 또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시스템이라도 내가 좀 더 큰 부를 가지고 가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서 이렇게 자산적인 수입을 받는 것을 꿈으로써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사분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봉급생활자하고 사업가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냐면, 사업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봉급생활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생활자들은요, 시스템을 위해 일을 하고요. 사업가는요, 그 시스템을 굴리게 되겠죠. 그리고 S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같은 경우는 내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수입이 끊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투자가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돈 또는 다른 사람의 돈을
사업가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분면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분면을요, 누구나 이렇게 비사분면, I사분면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느냐를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분면을 옮기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핵심 가치들이 뭘까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급 생활자는요, 나는 보수가 많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봉급 생활자의 핵심 가치는요, 바로 안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 생활자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기 전에 이미 버는 만큼 세금을 다 떼고 나서 받은 돈으로 돈을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플러스적으로는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돈을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율성이 좀 없는 게 바로 이 봉급생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생활자들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S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제대로 하기를 바라면 직접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사분면의 핵심 가치는 바로 독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낀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S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을 안 하면 소득이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을 찾지? 이러지만 맡기지 못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S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이 B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최고의 인재를 찾는데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자서 하는 일보다 당연히 더 많은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는데 훨씬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더 최고의 인재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리더십과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나면 내가 필요한 만큼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B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B사분면에 있는 사업가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가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S사분면은 독립이고요. B사분면은 사람입니다. 아주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죠. S사분면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데 B사분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괴리감을 느끼는 게 바로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I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내 프로젝트에 투자할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I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금입니다. 가능한 한 내 돈도 물론 투자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캐시플로우, 나에게 들어오는 자산적인 수입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투자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분면보다도 금융 지식이 더 높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사분면이 이 바로 I 사분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 사분면 같은 경우는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분면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요, 봉급 생활자하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안정을 추구하고요. 사업가하고 투자 같은 경우는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유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업가하고 투자 같은 경우는요,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식을 쌓는다든지 배움 또는 경험을 쌓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을 한번 봤더니요, 평균적으로 부자들은 대부분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쪽에서 30%의 수입이 들어오고요. 사업가나 투자가 쪽에서 자산적인 수입으로 70%의 수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이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내 수입이 만약에 봉급생활자 한 곳에서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외다리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진짜 진정한 안정은요, 여기 보이는 네 가지 사분면 중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사분면에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안정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봉급생활자인데 남는 시간에 자영업자나 전문직으로서 또다시 내 노동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한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노동 수입을 두 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끊길 수입들이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안정으로 가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쪽에서 수입을 벌고 있다면 이쪽 사분면인 사업가나 투자가 쪽에서의 수입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진짜 나에게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서 먼저 사업가로 간 다음에요. 이 사업가가 된 이후에 투자가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가가 되어라 라고 책에 써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 투자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하죠? 바로 사업가 또는 시스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도 모르고 시스템도 모르는데 투자를 했다가 과연 그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는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로서 내가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분의 그런 금액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내 자산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업가가 된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고 더 큰 파이를 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똑같이 3%의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과 5억, 50억을 투자한 사람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사업가가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가가 되는 것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한 순서로서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가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내가 창업을 해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내가 구입하는 거.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씩 먼저 보면요. 내가 창업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B 사분면으로 가고 싶어 하는 여정에서 자영업자인 S 사분면에 갇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미 달성한 진짜 B 사분면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낸 스승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스템 개발은요, 스승을 만나서 아주 충분한 돈과 시간 그리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스템 개발에서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성공을 했을 때 정말 어떤 것보다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내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다시 재기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도 함께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스템 개발 창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험되고 입증된 사업 시스템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맹점 시스템을 살 때는요, 봉급 생활자인 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로 시스템 구매를 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작은 시스템을 구매하는데도 기본적으로 몇 억이 필요하고요. 정말 괜찮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매하는 데는 몇십억 이상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내가 그렇게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사가 이야기하는 시스템을 어겨서는 안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봉급 생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직접 유통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죠. 다이렉트 셀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통 구조를 줄여가지고 본사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이 사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광고와 매출을 통해서 이 광고 유통 비용을 돌려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이나 아이디어는요,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죠. 근데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니까 그들의 사업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과 경제적인 미래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만 뒤쪽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인데, 바로 진짜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막 잘 모르는 그런 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메이와 같은 정말 가장 큰 대형 오래되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올바른 교육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한번 꼭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좀 더 잘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투자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때 누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나요? 보통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요, 직장 상사에게 구하기도 하고요, 또는 선후배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조언을 구할 때는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똑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구하기도 하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어느 사분면에 있는 사람의 조언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져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을 하려면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에 나를 던져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왕 바쁠 거라면 사분면 양쪽에서 바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근 후에 봉급과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 또는 자영업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오른쪽 사분면, 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신다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일을 알아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